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표지 분류기, 이 전자개표기라고 우리 시민들이 많이 부르는 이 기기를 여러분들 기억하고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전자개표기를 선관위가 2002년 대통령 선거 때 처음 도입해서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요. 자기네들은 전자개표기가 아니고 전자개표 방식이 아니라 그냥 투표지를 단순 분류하는 것이다. 후보자별로 단순 분류하는 기계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만은 분명히 컴퓨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자개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정확한 명칭이죠. 이 전자개표기를, 이 투표지 분류기, 이 전자개표기를 오는 4월 15일 있을 21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 때에 비례대표 개표에서는 사용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비례대표를 후보자를 내려고 하는 정당들이 우후죽순처럼 난립하고 있어요. 어제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 정당 등록 현황을 살펴보니까요. 정당이 뭐 더민주, 자한당, 뭐 정의당, 민평당 뭐 다 해가지고 현재까지 등록된 정당은 39개 정당인데요. 그리고 창당 준비위원회를 꾸려서 지금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정당도 19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그러니까 창당 준비위원회가 꾸려진 이 정당들 말고도 지금 또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계속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투표지 분류기가 소화할 수 있는 투표지의 길이가 최대 34.9cm예요. 34.9cm인데 그러면 정당이 몇 개 정도까지 이 투표지 안에 들어갈 수 있냐면은 24개 정당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등록되어 있는 정당만도 39개고 창당 준비하고 있는 게 19개면은 앞으로 이 후보자를 낼 정당은 최소 40개 정당에서 50개 정당 이상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장 투표지 분류기로 소화할 수 있는 그 범위를 훨씬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긴 투표지를 그걸 소화할 수 있는 투표지 분류기를 새로 제작을 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나 또 예산상의 여력이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쩔 수 없이 이 비례대표 개표의 경우는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상태로는 비례대표 개표에서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할 수 없을 것 같다. 어제 제가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 담당자하고 직접 통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을 해줬고요. 물론 이제 정당에 등록돼 있다 그래서 다 후보자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 비례대표 후보자를 내는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대다수의 정당들이 비례대표 지금 바라보고 지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이렇게 그 선거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 비례대표 후보자가 그러니까 소수 정당들이 이제 좀 비례대표 의원들을 많이 낼 수 있는 좀 그런 여지가 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정당들이 우후죽순처럼 그렇게 많이 생겨나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3% 이상 표를 획득을 하게 되면 비례대표 그 국회의원들을 낼 수가 있는 건데요. 아무튼 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정당들이 이제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을 배출하고자 이렇게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 전자개표기, 이 투표지 분류기, 현행 지금 있는 투표지 분류기는 그걸 소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역구 후보자 개표에는 사용될 수 있겠죠. 지역구는 뭐 그렇게 출마자가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건데 비례대표 후보자들의 경우는 너무 많은 그런 정당들이
함으로써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당연히 숫자급 개표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숫자급으로 일일이 한 표 한 표 이제 분류를 하고 또 개수를 하고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지금 투표지 분류기뿐만 아니라 선관위는 개수기를 사용하고 있어요. 투표지 심사 개수기라고 이름을 붙인 개수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투표지 심사 개수기의 경우도 이렇게 긴 투표지를 세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비례대표의 경우는 온전히 숫자급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숫자급으로 일일이 한 장 한 장 세고 또 분류하고 하다 보면 당연히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겠죠. 시간이 당연히 많이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개표가 완전히 완료되려면은 이틀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최소한 그렇게 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례대표 그 정당들이 난립함으로써 숫자급 개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이거 이제 전자개표기 사용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오래전부터 주장해왔던 것이죠. 사람이 숫자급으로 개표하는 것이 더 조작의 가능성이 훨씬 더 줄어든다라고 하는 게 전자개표기라고 하는 것은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조작 어떤 프로그램으로 조작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우리 국민들의 어떤 주권 행사가 왜곡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자개표기 사용의 위험성을 경고해 왔습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전자개표기를 포기를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전자개표기 사용을 강행을 해왔던 건데 숫자급 개표를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은 원하지 않지만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지 숫자급 개표를 하게 되면 시간이 좀 지연이 될 뿐이지 조작의 가능성이 훨씬 더 줄어들기 때문에 민의가 왜곡되는 그런 개표는 되지 않을 겁니다. 숫자급 개표를 하게 되면 참관인들이 제대로 그 개표를 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데 훨씬 더 용이하죠. 왜냐하면 전자개표기는 너무 빠르기 때문에 맨눈으로 봐도 그게 보이질 않아요. 어떻게 지금 그러니까 A 후보 거가 B 후보, C 후보 포트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게 잘 눈으로 구분이 잘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관인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서 별 할 일이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죠. 전자개표기로 개표하지 말고 또 투표소에서 개표를 진행해야 빨리 끝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누차 지적을 해왔던 상황인데 아무튼 지금 다가오는 4.15 총선 때는 투표소 개표까지는 가지는 않지만은 정당들 난립으로 인해서 선관위는 원치 않았지만 집중식 개표를 그대로 지금까지 해왔던 형태대로 집중식 개표를 하긴 하지만 비례대표 정당 비례대표 후보자들의 경우는 숫자급으로 개표를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금 예견되는 상황입니다. 그리 아시고요. 비례대표 개표할 때 이제 참가인들이 혹시 잘못 분류를 하고 있는지 감시를 정확하게 제대로 해야 되겠죠. 참관인들이 딴짓하고 한눈 팔지 말고 열심히 개표 현장에서 개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시하는 활동들을 이번에는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투표지 분류기의 경우는 현재 분당 한 360매에서 400매까지 그렇게 처리를 하거든요. 상당히 빠르죠. 그렇지만은 이 투표지 분류기라고 하는 기기도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표 조작, 프로그램 조작에 의해서 개표 조작이 이루어질 위험성이 가장 크고요. 두 번째로는 이 기기가 이제 어차피 기계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오류가 나거나 좀
오작동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기계를 고쳐서 또 돌려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또 지연되는 경우들이 종종 벌어집니다. 또 어처구니 없는 것은 한 뭐 수백 매, 뭐 되는 그 지역의 뭐 그런 표들조차도 이 투표지 분리기가 고장이 나면 그걸 다 고쳐서 그걸 또 일일이 돌리느라고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들을 제가 종종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기라고 하는 것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좀 전해드립니다. 아무튼 21대 비례대표 개표에는 이 투표지 분류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립니다. 예,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팔팔하게 달려요. 88 대리운전 061-681-8888 1,000원씩 기부하는 대리운전 88 대리운전 061-681-8888 팔팔하게 달려요. 88 대리운전 061-681-8888